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람난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나카노 노부코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뇌과학자예요. 의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인지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인류의 뇌 구조가 일부 일처제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단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감으로 알고 있죠. 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파트너가 있고, 결혼 배우자가 있어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제 눈이 쏠리게끔 돼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특정 파트너 이외의 상대와의 성행위는 생물계에서는 대단히 평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영장류에게는 동성애도 드물지 않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랑구르 원숭이, 고릴라는 수컷끼리 교미를 즐긴다. 일본 원숭이는 암컷끼리도 교미를 즐긴다고 하죠. 그 다음에 보노보는 자웅의 구분 없이 난교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도 뭐 레즈비언, 게이, 뭐 그다음에 뭐 트랜스젠더 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 좀 보호하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결국 그 얘기는 영장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인정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유전자 중 단 한 개의 염기 배열만 달라져도 불륜형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불륜형 인간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류의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전자 안에 불륜 유전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유전자와 뇌내 물질에 의해 조종당할 뿐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인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믿고 있지만 유전자의 명령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8개의 인간 사회 중 일부 일처만 허용하는 사회는 세계적으로 43개 사회밖에 없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 사회는 사실 많지도 않고 굉장히 인간 본성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혼에 대해서 크게 뭐 흉이 되거나 뭐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재혼이라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이미 아닌 거죠. 이 불륜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불륜을 저지른 남녀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무임승차자로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일부 일처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성생활만 이렇게 좀 얄밉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륜을 한 사람들을 무임승차자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불륜자를 이렇게 단죄하면서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이제 여길 때 우리 뇌는 쾌락을 느낀다고 하네요. 여기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불륜을 저지른 남성은 일찍 죽는 경향을 보이는데 남자가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사랑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게 스트레스가 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죽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나 젊은 여성과 불륜을 하면 일찍 죽는다고 하네요.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고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녀 양육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회는 혼외 자녀가 증가한다. 많은 선진국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을 사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담이 줄죠. 그렇기 때문에 혼외 정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공동체일수록 자기가 얻는 자원을 공동체에 환원하지 않거나 성과를 독점하려는 구성원에 대한 생크션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는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이런 불륜 종자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일수록 굉장히 그 겸손이 미덕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사람을 좀 억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겸손을
보여야 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그 동아시아 사람들은 상당히 이중적이다 이렇게 좀 여겨질 때가 많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도 불륜자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 우리 유전자는 사실 불륜을 원하는데도 이 사회가 그걸 못 따라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성은 좀 빨리 죽는 경향이 있고 남편을 빨리 보낸 여성은 크게 뭐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성은 워낙에 사회적인 교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관계성을 중시하고 관계 지향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남편이 죽는 거는 사실 그 여성의 삶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일처제 동물이 어떤 동물이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포유류의 3%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프레리 들쥐라는 그 쥐인데 얘네들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많은 포유류는 외도를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개체들을 이제 막 공격한다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인간 남성에게 주입을 했더니 성적 자극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경계심과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소프레신이 다른 남성보다 많은 남성일수록 이런 좀 경향을 보이겠죠.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인간은 수렵 채집의 작은 집단에서 농경을 위한 큰 집단이 되면서 성병에 더 노출이 됐다. 원래는 인간이 농경 시대 전까지는 난교를 그래도 빈번히 해왔는데 생존을 위해서 일부일처제로 조금씩 이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역사가 농경사회 이후 정도의 그 기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일처제라는 개념은 인간사 전체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페이지의 부록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고릴라 같은 경우는 그 최고로 강한 수컷이 거의 모든 암컷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죠. 네, 이게 지금 인간 사회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사실 평범한 남성들은 여성 근처에 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두렵죠. 왜냐하면 그 프로이트식으로 말하자면 거세 불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성한테 말을 걸거나 뭐 여성한테 뭐 고백을 한다거나 여성한테 뭐 성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대체로 그렇게 못하죠. 거의 뭐 유전자 수준의 그런 남성의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여성분들은 사실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그냥 생긴 게 남자일 뿐이지 굉장히 그 겁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그래도 훨씬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여성한테 이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겁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자연계의 그 대부분 90% 이상의 수컷들이 암컷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가 사실 인간한테도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다른 동물들을 예시로 들면서 인간과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컷의 고환 크기가 난혼의 정도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컷의 고환 크기는 정자의 생산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고환이 크면 클수록 그 난혼을 많이 한다는 거를 시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슬픈 얘기이긴 한데 지난 40년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남성의 정자 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남성은 설상가상으로 핀란드 남성에 비해서 정자의 수가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의도적으로 정관 수술을 통해서 정자 수를 제로로 만들었지만 정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정자 수는 줄고 있다. 실제로 그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낯설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고환의 크기와 정자 생산량의 감소가
우리 인간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페니스의 크기도 나오는데 이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기가 길고 그 귀두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약간 버섯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유추를 해보면 다른 수컷의 정액을 긁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난교를 해왔다는 생물학적인 흔적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경제력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요로운 환경이라면 남녀 모두 더 좋은 상대를 지체 없이 바꾸는 편이 번식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유럽 사회가 이제 많이 이런 쪽으로 변화를 했고,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동아시아 사회는 고질적인 유교 문화, 그 선비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뒷구녕으로는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이거를 자꾸 이제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좀 변태적으로 이런 성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거를 좀 드러내놓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좀 더 건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숨겨야 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그런 국민성도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가 급증하는 이유는 연애에서 결혼으로, 결혼에서 생식으로 이런 뭔가 공식 같은 게 이상적인 상태로 우리의 그 머릿속에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정관념인 거죠.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그 협소한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타인의 분류는 남의 연애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벌써 한 10년 전인가요?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우리 인간의 신체는 이미 불륜에 최적화가 돼 있는 그런 신체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부정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불륜에 대한 비난의 본질은 이득을 보는 인간을 무임승차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제재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질투심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불륜을 못 하는데 다른 사람이 불륜을 하니까 이게 얄밉고 질투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비난을 하는 거죠. 연애, 결혼, 생식은 따로 뗄 수 없는 삼위일체라는 사고는 사실은 환상이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혼외 자녀에 대한 차별을 없애서 출산율을 이제 높이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도라는 거를 프랑스 사람들은 크게 뭐 그렇게 비난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신생아의 50% 이상이 혼외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 드는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가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민자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혼외 자녀에 대한 그런 차별이나 뭐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을 없앰으로써 사회에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혼은 생식이라는 흐름에 연애가 추가된 것은 베이비붐 세대에게 연애 결혼이 유행한 후부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결혼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연애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불륜형 유전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불륜형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약간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돌연변이체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륜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타자에 대한 친절함의 빈도가 낮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좀 이기적인 타입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외도한 사람들 중 특히 여성들에게 이 돌연변이체 유전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불륜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남녀 모두 파트너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류의 반은 불륜형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륜이라는 거는 거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번식에 더 유리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 예, 우리가 가진 불륜 유전자는 난교의 흔적이다. 이 바소프레신 수용체 변이 유전자를 가진 여성의 외도율이 극단적으로 높았다. 네,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또
부부간의 위기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애착이론이라는 거 있죠. 네. 이것도 이 불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제 적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이 애착이론이라는 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몇 개월에서 뭐 길게는 한 3년 정도까지 그 어머니와의 그 정서적인 교감과 신체적인 접촉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기의 정서가 이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엄마와의 애착이 제대로 이루어진 아이는 안정형으로 클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회피형 아니면 불안형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형이 많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안정형은 서양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착이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유아기 때 그 경험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회피형 중에 이 유소년기에 학대나 방치 또는 뭐 스라링 경험 이런 걸 한 아이는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 수치가 낮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고독사의 원인이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족을 꾸리지 못하고 꾸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유전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그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거의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부모를 잘 만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회피형 같은 경우는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 그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마지못해서 파트너가 원하기 때문에 섹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임하는 척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불안형 여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쥐에게 자란 암컷은 수컷을 좀처럼 거부하지 않고 보통 암컷에 비해서 짝짓기 경험을 빨리 하고 많이 한다.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부모 자식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여자아이는 빠른 초경, 이른 성경험, 신중하지 않은 상대를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 애착이론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불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애착이론 하나만으로도 유아기 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도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천적으로도 유전자를 물려받지만, 살면서 후천적으로 그 우리가 그냥 잠재적으로만 갖고 있던 그런 형질이, 이게 스위치가 켜지듯이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좀 희망이라고 할까요? 예,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정도의 그런 노력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한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유부남을 보면은 많이 알 수 있죠. 남성들이 배가 나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해지죠. 좀 여성적으로 변하고 조금 말도 많아지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자, 재밌는 거는 아내와 각방을 쓰면 남성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도의 가능성도 동시에 증가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하기를 원치 않는 아내라면 웬만하면 각방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이 호르몬이 많으면 애착 정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와 동시에 질투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내 파트너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상대가 있을 경우에 공격성이 이제 나오는 거고, 이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이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은 침실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 때 같이 자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아이와 생활을 하면 옥시토신 수용체 수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옥시토신이 이런 식으로 증가한 사람은 질투심도 동시에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굉장한 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그 유아기 때 엄마하고 같이 자고 아빠하고 같이 자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굉장히 늦게까지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사람에 비해서 이 옥시토신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의 본능적인 수준에서 불륜에 대한 그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좀 배타적이고 유연하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집단 편견과 외집단 동질성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 사는 사람일수록 안과 밖을 구별하고 밖을 적으로 규정하며 공격을 선동하는 정치가에게 쉽게 넘어간다. 아, 이거 정말 참 깝깝한 얘기인데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나와 다른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내 집단 외의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옥시토신의 작용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다른 집단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결속력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쾌감까지 느끼는 거죠.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패거리 문화 같은 걸로도 이런 게 발현이 되는 거고 안타깝죠. 일본과 한국의 자살률이 거의 뭐 경쟁 상대에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세로토닌을 재흡수하게 만드는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가 SS형인 사람이 많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쉽게 감소하여 불안 경향이 강하고 위험에 신중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번식에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불리하고, 유럽인들, 뭐 미국인들 보면 개인적이면서 자유분방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거의 날 때부터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다음에 이제 도파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죠. 동아시아 사람의 70%는 도파민이 빨리 감소하는 타입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동조 압력에 휩쓸리기 쉬운,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도파민이 잘 남는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럽인들만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가 그 아무리 인종차별하지 말자 이러지만 사실 인종적으로 우월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환경이라도 개선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남성은 본능적으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선호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일수록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쉽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남성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여성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배란기도 중요하죠. 이 여성은 배란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성적인 매력을 분비를 하는데, 이게 또 배란기냐 배란기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 섹스 파트너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배란기에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그 신체적으로 우월한 남성을 선호하게 되고, 배란기가 아닐 때는 뭔가 좀 가정적인 남성, 그러니까 주로 남편이 되겠죠. 그런 남성들과 이 성관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대체로는 배란기 때 여성들이 더 실수를 해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이 뭔가 좀 고정관념을 깨고 뭔가 좀 오픈 마인드가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제 고상한 척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막 이런 마인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녀가 이제 편을 갈라서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사실 한국이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우리 뭐 한 40대 이상 세대에서는 그래도 나름 외도를 해왔지만, 우리 아래 세대들은 아예 이 성에 대해서 담을 쌓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불륜에 대한 시각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굉장히 그 시각이 협소하잖아요. 이게 인생의 공식이 있다고 믿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아까 그 유전자에서 얘기에도 나왔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을까? 뭐 이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바람난 유전자. 이게 뭐 반드시 불륜을 권장하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좀 이해할 수 있고 음, 오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